여보, 우리 비상금 통장에서 돈 빼갔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생활비 쓰고 남는 돈 넣어두는 통장 있잖아. 난 한 번도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드려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오랜만에 확인하니까 매달 돈이 빠져나갔더라고. 이미 통장 내역 다 확인했어.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당신이 돈 마음대로 쓴 것보다 나를 속이고 있던 게 더 기분 나쁘니까 여기서 거짓말까지 했다가 걸리면 진짜 그때는 끝날 줄 알아. 아니, 그게 말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제대로 설명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도 빼갔잖아. 당신이 몰래 가져간 돈이 500만 원이 넘어. 아니, 어떻게 이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중에 다 채워 넣으려고 했어. 진짜야. 당신이 무슨 돈으로 채워 넣어? 내 용돈 아껴서 채우려고 했지. 당신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한 달에 40만 원 받으면서 500을 어떻게 채우려고? 일단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그것부터 들어보자. 사실 내 동생 윤정이 말이야. 아가씨가 왜? 걔가 작년에 일 그만두고 아직까지 집에서 쉬고 있잖아. 직장 구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는 모양이더라고. 모아둔 돈도 다 떨어지고 퇴직금도 다 써서 당장 생활비가 없다고 하잖아. 그 나이에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긴 힘드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가씨한테 돈을 줬다는 소리야? 1, 2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나? 준 건 아니고 빌려준 거지. 직장 다시 다니면 매달 월급 받아서 갚는다고 했어. 당신은 그 말을 믿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아가씨한테 빌려준 돈이 얼만데? 옛날에도 10만 원, 20만 원씩 야금야금 빌려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빌려준 돈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어? 걔도 아직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전 다니던 회사도 좀 별로였고. 앞으로 새로 취업하고 나면 그땐 괜찮아지겠지. 그러고 나면 내가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퍽이나 그러겠다. 아가씨 다니던 회사가 뭐 어때서? 이 동네에서 그만한 회사가 또 뭐가 있는데? 연봉도 4천 넘게 받았으면 여자로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야. 적당히 만족하고 다닐 줄도 알아야지. 그래도 열심히 재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돈은 내가 책임지고 꼭 채워 놓을게. 내 동생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아가씨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아직 시집도 안 갔으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 하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보너스 받을 때마다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정말. 알아, 당신이 똑 부러지는 성격이니까. 내 동생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 그래도 걔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재취업하는 대로 한 달에 얼마씩 받아서 비상금 채워 놓을게.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아가씨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언제까지 나를 속일 작정이었어? 속이다니,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해서 말을 못한 것뿐이야. 진짜 말이나 못하면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앞으로는 절대 맘대로 돈 안 빌려줄게. 하지만 남편의 말과는 달리 신우는 그 이후로도 반년이 넘도록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취업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생활비도 없어서 저희 남편에게 돈까지 빌려갔으면서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평소처럼 지내는 것 같았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부모님이나 본인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건 이후로 비상금 통장도 자주 확인했고 남편에게 허락 없이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었죠. 나랑 상관만 없다면 신우가 어떻게 살고 있던지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었는데 결국 믿는 도끼의 뒤통수를 맞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몰래 카드 만들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이 날아왔잖아. 카드 리볼빙했어? 현금 서비스도 1,000만 원이나 받았네? 그게 말이야. 내가 그 이유 맞춰볼까? 또 아가씨한테 돈 빌려줬지? 아니, 돈을 빌려준 건 아니고. 지금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누굴 바보로 알아?
그럼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는데? 아니, 정말 그게 아니라 내 동생이 진짜 힘들다고 하길래 내가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서 빌려줬거든. 걔가 혼자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그냥 급할 때 라면이나 사다 먹으라고 카드 빌려준 거야. 뭐, 신용카드를 빌려줘? 리볼빙 금액만 2천만 원에 현금 서비스가 1천만 원인데 지금 3천만 원어치 라면을 사 먹었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걔가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쓰다가 점점 간이 커졌는지 카드 한도 끝까지 긁어서 쓰더라고. 내가 카드값 감당이 안 되니까 리볼빙을 하고 현금 서비스까지 다 쓴 것 같아. 됐어. 당신 변명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지금 집을 나가면 어디에서 지내라고. 당신 동생네 집에 가서 살던지 맘대로 해. 바로 짐 싸서 나가고 바로 이혼 준비할 테니까 서류 준비되는 대로 끝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여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야? 겨우 돈 3천밖에 안 되잖아. 돈이 문제라고 생각해? 저번에는 500이고 이번에는 3천이면 다음에는 얼마나 큰 사고를 치려고? 됐어. 난 거짓말하고 신용 없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진짜 내가 다 수습할 수 있다니까? 수습이고 뭐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돈이야 또 벌면 되죠. 차라리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날려먹었다 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를 속이며 신우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는 남편을 어떻게 제가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제 말대로 돈은 안 빌려줬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살다 살다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더니 신용카드 빌려줬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 저는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 상담 받았는데 법은 제 편이고 어차피 결혼할 때 재산도 제가 훨씬 많이 가져와서 남편에게 나눠줄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빨리 끝내야 그나마 제가 피해를 덜 입을 것 같습니다. 사람 좋아서 믿고 결혼했는데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네요. 여보, 당신 내일 월급날이지?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오는 달이었나? 응, 연말 보너스 이번 달에 나오지. 왜? 당신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내가 필요한 건 없지. 우리는 이제 없는 거 없이 다 있잖아. 나는 아니고 우리 부모님 용돈 좀 챙겨드릴까 싶어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 필요하시대? 엄마 쪽에서 먼저 필요하니까 용돈 달라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이젠 우리 집도 샀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 챙기면서 살고 싶어. 아,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용돈 드려도 되긴 하지. 얼마나 드릴 생각이야? 양가 똑같이 50만 원씩 드릴까 싶어. 그럼 100만 원인데 좀 부담되긴 한다. 내가 보너스 나와도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라서. 그것보다 적으면 우리가 용돈을 드리는 의미가 없잖아. 10만 원, 20만 원 드려봤자 살림에 티도 안 날 거고. 당신이랑 나랑 보너스 받을 때마다 50만 원씩 드릴까 싶어. 1년에 6번이니까 생활비에 보탬이 되실 거야. 50만 원씩 1년에 6번. 양가 부모님 다 챙기면 6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친정부모님은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긴 하거든. 장모님은 잘 사시니까 안 드려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만 드리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 당신만 상관없으면 우리 쪽으로 좀 더 드리고 싶긴 해. 어머님, 아버님 은퇴하시고 여유가 많이 없으신 건 알아. 그치만 1년에 600만 원이면 진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6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자는 것도 아닌데 뭐. 600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건 어때? 장인어른 장모님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50만 원이면 엄청 큰 도움 될 거니까 그렇게 해보자. 우린 50만 원 없어도 괜찮잖아 이제. 물론 우리가 집 대출도 다 갚았고 신혼 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긴 한데 우리가 아직 애도 없고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 할 거 다 하고 효도하려고 하면 늦는 법이야. 올해 집 대출 다 갚았으니까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 나는. 몇 년 더 미루면 뭐가 달라져?
그 사이에 우리 부모님들 아프시기라도 하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것 같거든. 그럼 일단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해보자. 당장 5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번 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힘들어서 못 드린다 하기도 애매하잖아. 알겠어. 그럼 한 달에 30만 원씩. 50이면 좋겠는데. 일단 그 정도라도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저희는 결혼 6년 차, 3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6년 전 결혼할 때 전세로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집주인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아예 대출을 받고 무리를 해서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4억 정도였는데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어요.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은 잠시였고 남편이나 저나 그 정도 금액을 대출받은 건 처음이라서 많이 무섭기도 했고 은행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매일 뉴스를 보며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워낙 제가 새가슴이라 대출을 머리에 이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정말 돈을 아껴가며 적금을 부었고 매년 만기가 될 때마다 은행 대출을 갚아가며 살았더니 올해 드디어 대출을 다 갚고 온전한 저희 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대출도 다 갚았으니 본인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며 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집 말고는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아직 아이도 갖지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 아파트 경비일을 새로 시작하셨는데 당연히 예전보다 수입도 많이 줄어서 생활이 팍팍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저희 친정은 아빠가 교사, 엄마가 공무원이시라 은퇴하고 나서도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노후 걱정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시댁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매달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할 때 우리 사정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었어도 쉽게 거절할 수는 없더라고요. 30만 원 정도라면 어떻게든 감당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남편과 제 생각이 너무 차이가 심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려야 할 것 같아. 3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매달 50만 원은 너무 많아. 어머님도 이젠 예전 상황 같지 않으니까 생활비를 많이 아끼셔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쓴다는 소리야? 저번 달에도 단풍놀이를 리조트까지 예약해서 2박 3일로 다녀오시고 개모임이니 산악회니 하실 거 다 똑같이 하시면서 사시잖아. 예전에 아버님이 돈을 잘 벌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지출은 아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평생 하던 걸 하루아침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자식이 돈을 버는데 부모님들 즐기면서 사시게 도와드리고 싶어. 여보,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렇게 못 써. 나 한 달 식비 40만 원으로 살림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나마 결혼하고 몇 년 동안 30만 원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물가가 너무 올라서 40만 원으로 늘린 거야. 40만 원으로 우리도 먹을 거 다 먹고 살잖아. 특별히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항상 마트 가면 세일 코너 기웃거리고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사려고 멀리 있는 식자재 마트까지 걸어가는 노력을 왜 몰라? 그래, 알겠어. 당신 노력 많이 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좀 그만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친구들 모임에 나가고 단풍놀이를 가는 건 부모님의 자유지. 맞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던지 그건 어머님, 아버님 자유야.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 나한테 돈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내가 아껴서 모은 돈으로 어머님을 더 드리자고 하는 거야? 한 달 30만 원도 절대 적은 돈 아니야. 알긴 아는데.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너무 적다는 거야. 50만 원 드리자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잖아. 우리끼리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부모님들도 행복하게 사셔야지. 그러니까 그 행복하게 사시는 비용을 왜 우리가 다 내야 하냐니까. 당신 돈 많아? 당신 돈으로 해드리던가. 30만 원도 내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이야. 이제는 우리 먹고 살만 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돈돈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적당히 즐기고 살자.
즐기는 게 우리가 즐기자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즐기게 해드리자는 거야? 처음엔 당신 말대로 진짜 생활비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몇 달 동안 보니까 맨날 놀러만 다니시잖아. 그 정도면 우리보다 여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즐기고 사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딱 50만 원으로 올려드리면 내가 더 이상은 당신한테 돈 이야기 안 할게. 좋아, 50만 원씩 드려. 그 대신 기존에 드리던 30만 원에 당신 용돈에서 20만 원씩 뺄게. 그럼 불만 없지? 그걸 내 용돈에서 빼겠다고? 내 용돈 한 달에 30만 원인데? 당신이 그렇게 용돈 드리고 싶다면서. 그럼 당신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감수해야지. 바로 이번 달부터 당신 용돈에서 20만 원 빼서 어머님 드리면 돼? 그렇게 진행해?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까 당신 용돈 줄이는 건 싫은가 보네. 지금 30만 원 드리는 것도 끊기기 싫으면 앞으로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자. 알겠지? 그렇게 자기 부모 위하는 척을 하더니 본인 용돈 줄이자 하니까 바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네요. 저는 지금 드리는 30만 원도 결코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어머님, 아버님 하실 거 다 하시는데 제가 생활비가 아닌 유흥비까지 전부 부담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남편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똑같은 소리 또 하게 하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말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